없는 꽃 산유화. 지리산 백무동 계곡 산장에서 나흘간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연청색 티셔츠를 입은 직원들 왼쪽 가슴에 반디언 로고가 수놓아져 있고 유명 메이크 등산복을 입고 왔던 석호도 같은 차림이었다. 첫 번째 순서로 자기소개 시간이 주어졌다. 니체와 칸트를 외면한 은서, 간호사복을 벗어던진 정민, 졸업 논문을 쓰다만 난지, 와인바를 그만둔 혜영을 비롯해 은행에 다니며 내 돈도 아닌 남의 돈이나 세고 있는 신세가 지겨웠다는 여인, 관광학과를 졸업하고 제주도 여행사에 취직해 한라산과 용바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똑같은 말을 수천 번 반복하다 목에 염증이 났다는 여인, 공무원 시험에 수차례 도전한 결과 1,000원짜리 주먹밥마저 사 먹을 수 없어 칼퇴근과 연금이 보장되는 직업에 미련을 접고 노량진 학원가를 떠난 여인, 신용카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며 뒷목 잡기 하는 말꼬리와 생트집에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 심리치료까지 받은 여인, 치어리더로서 야구장, 농구장, 회사 체육대회까지 사시사철 몸을 흔들다 진이 빠졌다는 여인, 신문사에서 발품 팔아가며 기사를 작성했지만 데스크에게 매번 난도질 당하고 광고비 많이 내는 회사들 홍보기사 따위나 끼적거리다 취재 수첩을 찢어버린 여인, 높이뛰기 선수 그만두고 슈퍼모델이나 해볼까 해서 먹을 거 못 먹으며 몸매 관리에만 신경 쓰다 어느 날 찜질방에서 픽 쓰러졌다는 여인, 시립 발레단 무용수로 활동하다 발목을 삐끗해 한동안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연습실 마룻바닥과 대형 벽거울을 닦으며 청소부가 아닌지 착각이 들었다는 여인. 이렇게 전국에서 모인 12명의 여인들 사연은 각양각색이었다. 공식 석상에 참석한 석호도 인사 한마디 거들었다. 저는 반디언 홍보를 맡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무너져가는 풍류 도원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풍류 도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근심 뿌리치고 자연을 벗삼아 노니는 곳, 바로 반디언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돈과 권력을 손에 쥔 자들 중에 예의 범절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자들을 상대하다 보면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유연하고 노련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잘 헤쳐가리라 믿지만 혹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주저 말고 저를 찾아주세요. 성심껏 여러분의 고초를 해소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저는 말을 길게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인연이 오래 이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쪽지에 적힌 인사말을 다듬고 외우는 모습이 금전 출납장부를 적을 때보다 진지했던 석호는 성의 있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자리로 돌아왔다. 저는 말을 길게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발언의 진상은 앞으로 두고 볼 일이고 반디언에서 지켜야 할 직원 근무 수칙이 한 부씩 나누어졌다. 치과에 다녔던 정민이 부산 사투리가 묻어나는 목소리로 직원 근무 규칙을 읽어내려갔다. 1. 요정, 기생 등의 비속어를 사용해선 안 되며 본명이 아닌 예명은 쓰지 않는다. 9. 직원은 하루 한 분의 고객만 응대한다. 10. 선임은 투표로 정하며 직원들의 전반적인 근무 환경을 조율 관리한다. 오후 일정이 끝나고 산장 뜰에서 바비큐 파티가 열렸다. 처음 분위기는 다소 서먹했지만 어디 가든 기분 내고 나서기 좋아하는 석호가 술잔을 돌리고 장작불에 구워진 바베큐를 직원들에게 썰어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돼지고기는 갈비살이죠. 먼저 드셔보세요. 고양이? 단양이요. 혹 단양우 씨?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외가 쪽 본관도 단양입니다. 한 잔 말아드릴까요? 좋죠. 절차와 방법이야 어찌됐든 같은 회사 소속이 된 동료들과 술잔을 주고받는 석호 얼굴엔 연신 웃음기가 맴돌았고 사채업이 아닌 반디원 명함을 건네며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사람 아니라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한 명 한 명 상대해보니 주량들이 만만치 않았다. 연극 연출이 전공이었나요? 공부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선임을 맡으셨던데 제가 일주일 정도 예약은 받아놓았습니다. 석호가 가죽 수첩을 꺼내 혜영에게 보여주었다. 정말요? 무슨 장사든 오픈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분들이 오세요? 앞쪽은 명동에서 마당발로 통합니다. 뒤쪽 분들은 직원 투표에서 선임으로 뽑힌 혜영이 석호가 들고 있는 가죽 수첩에 관심을 보이며 술잔을 권했다. 밤미슬에 머릿결이 젖어들고 농개구리 울음소리가 절정에 이르며 맥주와 소주병이 들 한쪽에 짝으로 쌓여갔다. 석호는 컨디션에 헛개지내까지 먹어두었지만 원샷을 과하게 했는지 눈에 초점이 슬슬 풀려가는 기미가 보였다. 밤 안개가 짙어지며 준비한 술이 모두 동나고 산장 주인이 손수 담근 칡술까지 들고 나오자 동하는 이쯤에서 취중 임기응변을 살펴보기 위한 순서를 진행했다. 시골 밤 공기가 어떤가요? 끝내줘요. 미리 연습한 것도 아닌데 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시골 풍경을 소재로 즉흥시를 지어볼까 합니다. 시만 지으면 재미가 없으니 제일 운치 있게 시를 지은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시는 시고 선물은 선물이지만 시보다 선물에 관심이 꽂힌 석호는 시 한 수 지어볼 요량으로 종이를 펼치고 펜을 들었지만 머리가 알딸딸해 아무것도 쓸 수 없었다. 뇌 활동이 곧 멈춰버릴 것 같았다. 여직원들도 느슨해지려던 눈빛을 추스르며 종이를 펼치고 펜을 들었다. 친구들과 술 마시고 수다를 떠는 건 흔한 일이지만 시를 써보는 건 생소한 일이었다. 도시의 지하철 승강장에도 시골 간이역 대합실 창가에도 무명 시인들의 시가 적혀있지만 시를 눈여겨본 적은 얼마나 될까. 서로 다른 풍경들 사이에서 시골 아리랑 흑담 돌아 뛰어놀던 곳 호박꽃 피어서 정다웠더라. 순이 아버지 똥장군 치고 흙에 살리라 밭에 가신다. 집단 위에서 낮잠을 자고 콩깍지 태워서 배 채웠더라. 1년 가고 10년이 가도 정다운 인심은 한결같구나. 다음 날 오전 직원들은 산장 대청마루에 다시 모였다. 단양에서 올라온 은서의 눈은 토끼 눈처럼 벌그스레한 게 상태가 좋지 않았다. 어제 저녁 만년필이 든 선물 상자 주인공으로 은서 이름이 불러졌을 때 옆자리에서 시를 지었던 정민은 약간의 질투심과 장난기가 발동해 야외 세면장에서 물바가지를 들고 왔다. 거기에 가득 채운 칡수를 단번에 들이키는 게 치명타였다. 아침에 혓바닥을 내밀고 양치질을 여러 번 반복해도 칡뿌리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검지와 인지로 코를 틀어막고 한쪽 손으로 부채질하며 은서를 놀리는 정민의 표정이 어제 만난 사이가 아닌 오랜 친구 사이 같았다.
시 한 줄 쓰지 못하고 필름이 끊겨버린 석호도 상태가 안 좋긴 마찬가지였다. 제첩국에 해장하라며 몇 번 깨웠지만 숨만 내쉴 뿐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갈대밭에서 돼지 잡아먹던 깡다구만 믿고 10명이 넘는 여성들에게 술잔을 돌려댔으니 산 송장처럼 뻗어있는 게 당연한 건지도 몰랐다. 대청마루에 모인 직원들 앞에는 자주색 보자기가 하나씩 놓여 있었다. 무슨 보자기일까? 어제 선물 상자를 놓친 정민이 보자기를 풀어보니 한복 저고리와 치마가 포개져 있었다. 천연 염료 향기가 남아있는 한복은 삼청동 신 원장이 스케치 연필을 들고 디자인한 거였다. 여기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여인이 수줍게 서 있죠. 우선 옅은 살구색으로 저고리를 칠하고 부용화 한 송이를 조그맣게 그려놓은 겁니다. 왼쪽 가슴에 이렇게요. 부용화는 자신의 수명이 다하면 잎사귀를 돌돌 말아서 진다고 합니다. 아름답게 피어서 추하게 질 수 없다는 노력이겠죠. 꽃술 위로 노랑나비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과 함께 저고리 단은 곡선을 이루며 배꼽 위까지 내려오고 치마엔 솔잎 빛깔을 입혀볼게요. 스케치북 아니지만 청아한 향이 맡아지지 않나요? 머리 모양은 쪽진 머리에 비녀를 꽂는 것보다 생머리를 비단끈으로 묶거나 어깨선에 닿는 단발이 어울릴 거예요. 혹시라도 파마나 염색은 하지 말라고 하세요. 과한 꾸밈은 한복을 다치게 해요. 대청마루 앞쪽에 2명의 강사가 자리하고 있었다. 동아가 먼저 소개한 강사는 미사리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기타 가수였다. 발라드를 비롯해 트로트와 댄스곡까지 자유자재로 선보이는 통기타 연주에 직원들은 어깨를 들썩이며 낮은 음으로 가사를 흥얼거리기도 했고, 두 번째로 소개된 강사는 단소와 가야금을 연주했다. 맑은 옹달샘을 품은 듯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은서는 술기운 때문인지 눈꺼풀이 스르륵 감겼다. 하늘색 도포를 걸치고 단소와 가야금을 연주하던 강사는 악기를 내려놓고 전설 속에 등장하는 새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오색 깃털을 지닌 전설 속 새는 다른 나무에는 앉지 않고 오동나무 위에서만 날개를 접는다고, 목이 마르면 대나무에 맺힌 이슬만 마신다고. 옛 사람들은 어떤 연유로 봉황이라 부르는 새를 두 나무와 연결시켜 놓았을까? 오동나무처럼 가벼워지고 싶어서, 대나무처럼 속을 비우고 싶어서, 증오와 다툼이 사라진 공간으로 날아가고 싶어서.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지려면 비울 건 비워야 머리가 가벼워질 텐데 다시 눈을 뜬 은서는 화장실에서 속부터 비우고 싶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는 후보들에게 돈 빌려달라는 전화가 자주 걸려왔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본인이 당선될 거라는 주술 같은 믿음으로 출근길 배꼽 인사에 평소 가지도 않던 동네 시장에서 시뻘건 떡볶이 국물 입술에 묻혀가며 공약들을 늘어놓았지만 개표가 끝나면 한 명의 당선자 빼고는 일장 춘몽 도로아미타불 신세가 되었다. 선거와 돈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사채업은 돈을 떼일 사람과 안 떼일 사람을 잘 가려내야 했다. 선거운동처럼 한 표라도 더 얻고 싶은 욕심에 아무에게나 명함 돌리고 악수 청하는 건 금물이었다. 명동 사무실에서 금전 출납장부를 정리하던 석호에게 선거와 관련된 전화가 또 걸려왔다. 그 양반 청와대고 어디고 높은 사람들 이름 들먹이며 인맥 자랑하고 다니는데 사업 몇 번 말아먹고 땡전 한 입 없는 빈털털이야.
자기 돈 없이 빚내서 선거 치르면 독촉받을 일들 많아지니까 거리둘 사람은 거리두시고. 자네 순이산 병풍바위 아래 전통기방 생겼는데 알고 있나? 이름만 들어보고 가보진 못했다고? 내가 대충 설명해 줄 테니 한번 다녀와봐. 솥을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연못을 감싸고 있는 정원이 손님을 맞이하지. 기와 지붕이 얹어진 본관 건물은 소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여. 일종의 신비감이라고나 할까? 12칸으로 나눠진 방마다 창호문이 나져 있어서 지하 업소처럼 칙칙하지 않고 음식도 정갈해. 룸살롱 가면 과일 몇 조가리에 생밤이나 씹어 먹으라고 그러잖아. 거기는 신선로에 12첩 반상은 기본이고 미리 얘기하면 용봉탕이든 상어 지느러미든 손님이 먹고 싶다는 거 다 해줘. 구라치지 말라고? 이 나이 먹고 실없는 소리나 하고 다닐까? 아가씨는 예쁘냐고? 직접 가보면 알겠지만 당나라 양귀비는 만리장성 밖으로 튕겨나가고 클레오파트라는 피라미드 안에 파묻혀버릴 정도야. 게다가 통기타, 단소, 가야금 연주도 일품이지. 노래방 기계음이랑 소리의 수준이 달라. 이 차는 나가냐고? 21세기를 사는 지성인이 수준 떨어지게 왜 이래? 아가씨들 끼고 앉아 가슴 더듬고 이상한 짓거리 하면 인격이 추해지는 거야. 자네 룸살롱에서 브루스 추며 티 팍팍 찔러준 다음날 아침에 눈 떠서 기분 좋은 적 있었나? 없지. 왜 없겠어. 개처럼 벌어서 개처럼 써버렸기 때문이야. 자네도 나도 딸 자식 둔 아빠의 어릴 때 기지촌 살면서 술 취한 미군들이 우리나라 여성들 어떻게 대했는지 봤잖아. 자네 관공서 애들 주로 어디서 대접하나? 북창동 김마담? 외국 바이어도 북창동 데려가는 건 아니지. 인사동 호텔에 특별한 룸이 있다고? 특별한 룸에서 돈 쓰고 나면 계약서에 도장 빨리 찍어주시나. 까다롭긴 마찬가지라고. 앉는 자리에 기품이 느껴지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도 달라지니까 허접한 데 다니지 말고 다음엔 장소를 바꿔봐.